자, 먼저 스포츠 심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좀 기본 바탕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존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 쉽게 하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흔히 하는 말로 도가도 비상도라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 그 넓은 도의 세계를 몇 마디의 말로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본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실마리를 잡는 거거든. 자, 우리의 존재는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하나는 유전, 하나는 학습과 경험. 유전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유전은 아버지, 엄마의 유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은 크게 장기 유전 형질과 단기 유전 형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 유전 형질은 뭐냐면 인류가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장기 유전 형질이에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특성. 그러면 단기 유전 형질은 뭐냐? 가까운 조상이나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그 DNA, 그게 단기 유전 형질.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진 특성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 조상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 단기 유전 형질로 봐요. 자, 요게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데 약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유전이. 이건 내 신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나는 이미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기 유전 형질에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만약에 내게 들어와 있다면 나는 조상이 가졌던 그런 질환을 내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50%나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뭔가 보니까 이후에 어떤 학습과 경험을 반복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결정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폭넓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유전 플러스 학습과 경험이다. 나의 존재는. 자, 그러면 유전과 학습 이 두 가지가 나의 존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핵심은 요 단어입니다. 기억, 시스템, 메모리. 우리 뇌에 무엇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더라.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기억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기억이 많이 있다면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 자, 그럼 우리 기억 시스템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보니까 동물과 달리 사람은 어떤 학습과 경험한 걸 전부 다 뇌에 저장할 때 언어로 부호화해서 저장한다. 여기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어떤 조상들이나 인류가 내려주는 어떤 지혜, 문화유산 이런 거 모든 걸 다 습득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수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박은 색깔도 떠올리고 맛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기억이 전부 다 언어로 부호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억 시스템에 언어로 부호화될 때 뭐를 묻혀 놓느냐면 감정이라는 걸 묻혀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기억 시스템에는 뭐가 묻어 있다? 감정이 묻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기억 시스템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하나는 장기 기억 영역, 하나는 단기 기억 영역. 이 장기 기억은 뭐냐면 아주 강하게 충격적으로 들어온 기억이라든지 또는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지워지지 않는 장기 기억 형태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 영역에 들어있는 게 이 장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은 뭐냐면
짧은 거죠. 단기 기억은 의식의 영역인데 의식은 시간이 15초 내외입니다. 그리고 양도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도 우리는 통째로 못 외워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사이에는 뭐 중간에 다시라는 게 들어가 전화에도 전부 다 다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단기기억의 용량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단기기억에 들어온 이 정보를 반복시키거나 충격적으로 들어온 건 전부 다 들어간다. 장기 기억화된다.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 부정적 감정이 묻혀져 있는 기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 뇌는 전체성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하나의 강한 부정적 기억이 들어있으면 이게 뇌 전체를 다 오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쾌활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이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보면 좀 쉽죠? 우리 기억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걸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이 기억은 그럼 뭔가 보니까 우리 뇌의 뇌세포의 연결, 우리는 시냅스 연결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신경회로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 뇌는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1000억 개의 이 뇌세포 각자 하나가 다른 뇌세포 5만 개, 10만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의 숫자는 100조가 넘어요. 우리 인간의 뇌에 모든 걸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고 어떤 제한도 없어요. 다만 그 제한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제한을 받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제한을 걸어 넣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100조가 넘는 이 시냅스 연결을 가지고 못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그러한 제한이 풀리는 사람들은 그 특정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냅스 연결에는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흰 눈이 올 때 우울하다. 그럼 흰 눈이 올 때 우울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흰 눈과 관련된 좋지 않는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억을 만들어내는 건 시냅스 연결인데 그와 관련된 연결이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관련된 물질을 계속 분비를 시켜요. 우리가 화가 난다 또는 설레임이 있다 또는 우울하다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로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요 물질이다. 그럼 우리 기억을 시냅스 연결이 어떻게 조합되고 배열되어 있고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가에 따라서 이 기억이 다르니까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바탕에 결국은 뭐냐면 뇌세포라는 거죠. 뇌세포. 이거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을 바꾸면 이걸 바꾸는 걸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억 시스템의 감정을 바꾸거나 배열 조합을 바꾸어서 존재와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건 처음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 감이 강하게 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묻혀 놓는 건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이 학습과 경험의 밑에 화살표가 올라간 게 있죠. 여기 TESA. T는 thinking, 생각입니다. E는 emotion, 감정,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S는 speech, A는 action. 그 머리 글자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특정하게 계속 반복시키거나 요걸 변화를 시키니까 결국은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학습과 경험이 바뀌면서 기억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더라. 그래서 요걸 우리는 줄여서 테사라고 합니다. 요걸 바꾸면 기억 시스템이 바뀌어서 나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에요.